오늘 다룰 영화는 2003년 세디그 바르막 감독의 천상의 소녀입니다. 이 영화는 탈레반이 물러난 이후 최초의 아프간 영화라고 해요. 생계를 위해 한 소녀가 소년으로 변장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의 현실성은 얼마나 있어 보였나요? 근데 이 영화의 시놉시스만 보면 어떤 가족을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가 남장을 하고 일터에 나간다. 뭐 이런 게 약간 동화 같은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정작 영화를 보면 그 픽진성이라고 하죠. 이야기 안에서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껴지는가. 그런 이야기 단위에서의 픽진성은 정말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아프간 현실에서 너무 절박하겠구나. 저런 여성으로만 구성된 저 가족에서 가장이 어느 날 죽고 돈 벌 사람이 없는데 근데 탈레반은 여성의 경제 활동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그럼 어쩌란 말이죠? 그냥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가족은. 그쵸. 그랬을 때 정말 현실적인 고려로 우리 중에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남장을 해서 돈 벌 만한 애가 누가 있을까? 그럼 2차 성징이 오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고 저 가족한테 다른 대안은 없겠구나라는 그 암담함 이런 게 되게 잘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초반부가 우리가 그 시절에 좀 어린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을 다룬 중동 영화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란 영화들 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뭐 아, 이런 그쵸. 영화들처럼 생각을 했다가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 첫 부분의 설정이. 그래서 이건 전혀 우화 같지가 않아. 전혀 동화 같지가 않고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애를 남장을 해서 보내야 되고 저 남장한 여자애도 한순간도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않으면서 일해서 푼돈이라도 만들어서 가족한테 가져가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그 진지한 드라마 속으로 몰입하게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마치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직접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영화 내내 들었거든요. 그쵸, 처음에 다큐 카메라 기법을 아주 대놓고 쓰죠. 네. 그게 뭔가 환경적인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다큐인가? 뭐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음. 그랬어요. 실제 이 감독이 이 영화를 구상할 시점에 아이디어를 얻은 건 그 학교에 가고 싶어서 남장을 했던 여자아이의 그 실제 사례가 해외 토픽에 실렸던 적이 있대요. 아프간에서. 네. 그거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무리수가 아닌 거죠. 여자아이는 그쵸. 학교를 보내지 않으니까. 이 엔딩이 꽤 충격적인데 왜 그렇게 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화의 엔딩은 제가 생각하는 영화 사상 가장 끔찍한 엔딩 중에 하나거든요. 피 튀기는 장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절망감을 줄 수가 있는가, 관객한테. 그건 여러분이 참 경험 삼아 한번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아주 기이한 체험인데, 일단 이 소녀가 남장을 하고 일했던 사실이 걸리죠. 걸리고 어디로 끌려가죠? 투석형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형벌. 그 탈레반 시절에 계속 있었던 투석형을 하는 자리에 끌려가서 실제로 앞에 어떤 여자가 투석받아 죽는 장면도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 한 10살 정도밖에 안 돼 보는 이 소녀를 투석형에 처하려고 탈레반이 끌고 갔다가 웬 돈 많은 노인이 자기가 나서면서 제가 저 아이를 투석형에 처하는 대신에 제 부인으로, 제 첩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그 아이를 사가는 장면이 나오죠. 겨우 10살 정도 된 여자애가 한 80은 먹어 보이는 노인한테 끌려가서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그 집에 감금이 된 채로 노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이 영화 마지막 부분이에요. 전 이 장면이 정말 끔찍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에 그 숨바꼭질이란 키워드가 반복해서 음, 등장하는 거 눈치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의 순진한 그런 놀이로 묘사되고 두 번째는 이 여자아이가 남장 여자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노인의 첩으로 팔려간 다음에 노인 집에서 숨고 이 노인이 웃으면서 잡으러 다니는 그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저는 영화에서 제일 절박하고 숨막히고 끔찍한 숨바꼭질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놀이가 아니다. 음, 이 아이는 결국에 숨을 곳도 없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잡혀서 당하는 일이 말이 첫날 밤이지 사실상의 아동 성폭행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일어날 일은 그 장면을 영화에서 다루진 않지만 그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엔딩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잖아요. 네. 저는 왜 이렇게까지 묘사를 해야 했나. 첫 번째는 일단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했어요. 만든 사람들의. 이것 봐, 이게 현실이다. 아프간에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음, 일이다. 하지만 그 영화가 선행해서 스스로 망가지면서 현실의 망가짐을 막으려는 그런 처절한 시도 아니었을까.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영화를 그래도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들키는 걸 벗어나서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하는 걸로 막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음, 그런 엔딩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안도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하는 짓이 그렇게까지 비인간적이진 않구나라고 그런 착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짓 감동을 준다면 거짓 대신에 현실을 택한 거죠. 그쵸. 다소 극상에서 이 영화의 톤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좀 비참했어요 했거든요. 그 엔딩이. 하지만 저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세디그 바르막 감독이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결말도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현실을 배신할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되게 현실을 반영하는 엔딩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감독이 극 안에서 이 여자아이를 몰고 갔을 때 도달하는 현실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냥 투석형이에요. 거기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안에서 그 여자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 짜내고 짜내도 아프간의 현실에서는 그 노인한테 시집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감독은 여기서 윤리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닐까 어쩌면? 이 음, 여자아이가 죽는 것만은 막아주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이 인물을 어린아이를 노인한테 시집 보내는 것 말고는 나는 방법을 못 찾겠다라는 그 절망감 그게 같이 읽혔어요. 사실은 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를 촬영할 때도 실제 여기서 썼던 배우들이 거의 다 빈민들이나 뭐 현장 캐스팅을 해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막 과하고 불편한 상상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정말 아프가니스탄의 가혹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 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간의 그런 카더라 얘기로 미국의 그 워싱턴 정가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도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부시 행정부도 이 영화를 볼 것을 그 강요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하지만 그 결과 몇십 년 뒤에 미국은 거기서 떠나게 되고 다시 작년에 탈레반이 다시 카불을 함락하는 걸로 이 영화가 현실을 바꿨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세상이 저주스러운 일을 겪는 건지 이 현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해서 지금 2023년에도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참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영화가 다른 나라에 알리는 거는 성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에 칸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영화상에서 특별 언급상을 수상했고 2004년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하고 소녀로 나온 여배우는 시네 마닐라 국제영화상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는데 20년이 지난 현재 아프간이 달라졌냐? 그렇지 않죠. 그런 면에서 좀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술가의 책무라는 거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참 그 탈레반이 다시 그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로 들어갔을 때 그때 영상 자료들이 되게 많이 풀렸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시사풍자 코미디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탈레반 군인들한테 연행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군인들이 차에 총 들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차에 실어가지고 어딘가로 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군인들한테 뭔가 알아들을 순 없지만 우리가 들을 순 없지만 어떤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군인한테 따귀를 맞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처형당하러 가는 길이고 그 뒤에 그 사람 죽었어요 실제로. 그 상황에서 농담을 던진다? 이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덜덜 떨리지만 자기 시사풍자 코미디언이라는 자기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이 순간에. 이게 예술가의 사명이구나. 세디그 바르막 감독도 그런 예술 혼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탈레반이 다시 돌아온들 이 영화가 세상에 없던 걸로 사람들의 기억을 지울 순 없거든요. 예술가는 이런 걸 세상에 남기고 또 역사라는 게 가끔 퇴보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건 어떤 정말 큰 축에서 진동하면서 결국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갈 거다. 이런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후일담 같은 게 있을까요? 영화 저는 이 주인공인 마리나 골바하리라는 배우가 그 당시에 실제로 감독이 쓰레기장에서 이 친구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많은 고아들이 쓰레기장에서 먹을 걸 찾으면서 그 구걸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틈에 그 친구를 발견하고 전혀 전문 배우가 아닌 그 마리나 골바하리를 주연 배우로 여기서 쓴 거죠. 아역으로. 전 또 그 배우의 근황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럼 다시 그 영화 산업이 그렇게 흥하지도 않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갔으면 지금 우리가 소식을 알 수도 없게 어디서 죽었을 수도 있고 정말 구걸하다가 그런 게 참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근황을 찾아보고 그 뒤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부산영화제에 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송강호 배우와 함께 개막식 사회를 진행했었어요. 그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참 안심할 일인 게 네. 그 뒤에도 몇 편의 작품을 했고 다행히 죽지 않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탈레반에게 보복당하지도 않고 잘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아시아에 알려지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게 또 부산영화제거든요. 부산영화제들은 네. 부산영화제는 또 중동에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마치 보답을 하듯이 그 좀 개막식에서 사회를 보는 그 장면이 눈물이 앞을 감동적이죠, 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영화가 아니었으면 정말 일찍 숨을 거뒀을 수도 있는 그 친구를 절박한 상황의 여자아이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었다고 저는 그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한 사람은 구했다라는 그렇죠. 것을 예, 굉장히 안도감을 느꼈던 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네, 참 감동적이었죠. 주인공 아이가 그 당시에 14부를 받았대요. 14부를 받았는데 카불에 이제 빈민가에 집을 사는데 썼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상상도 안 되는 물가네요. 그렇죠. 한 15,000원 되는. 네. 예, 한 줄 평가 별점을 해볼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절박한 외침이라는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 영화만큼 무시무시하고 압도되는 엔딩을 영화를 보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그 잔인하다고 하는 슬래셔 무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무참한 엔딩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불편해도 피하지 않고 그 장면을 목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금도 다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영화 사상 정말 놀라운 성취였고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도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작품을 완성한 제작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점 5개 드립니다. 저도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영화적 완성도라고 할까요? 영상의 완성도만으로 평가하기엔 되게 어려운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세상을 구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영화의 힘을 믿고 싶기에, 그리고 이 영화의 유효성을 믿고 싶으니까 어떤 염원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드리는 점수고요. 그리고 저는 한 줄 평은 이 영화 속에 나왔던 말인데요. 무지개를 건너면 소녀는 소녀가 되고 소녀는 소년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그 할머니가 소녀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부르카 밑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동화를 계속 들려주는데요. 이 동화가 유효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아프간에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상의 소녀라는 이 영화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정말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 나라의 이상한 그 광신도들이 이상한 율법으로 이런 폭정을 하고 있어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 다 옳은 방향이 뭔지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역사가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네요.